라이키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키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정말 제가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바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자꾸 미뤄지고 막 그렇게 됐네요. 너무 지금 게으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좀 부지런을 떨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LA 여행 갔다 온 거였는데 LA를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제 친구들이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한 2주 정도 있다가 갔는데 그때는 사실 저한테는 막 엄청나게 해외여행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밴쿠버에만 있다 보니까 물론 안 가봤던 곳들을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뭔가 밴쿠버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제가 막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갔었는데 친구들이 막 엄청 바쁜 스케줄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나름 여유 있게 보낸다고 보내는데 막상 돌아다녀 보니까 뭐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여유가 있는 스케줄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2주 동안 있는데 밴쿠버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막 패키지로 갈 때 꼭 들리는 곳들을 제외한 곳들을 정말 많이 갔어요. 친구들한테 옵션을 주고 고르라고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쉬우니 빅토리아랑 시애틀까지는 갔다 왔어요. 네. 그나마 조금 근교 멀리 여행을 갔던 1박 2일씩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빅토리아에서랑 시애틀이랑 각각 1박 2일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이게 2주나 있다 보니까 그런지 진짜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제가 막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건 아니었어서 좀 변수들도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자면 일단 친구들이 엄청 완전 성수기 때 왔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값도 엄청 비쌌고 숙소비도 엄청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숙소비를 좀 아껴보자 해서 제가 홈스테이 홈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친구들이 오는데 혹시 내 방에서 같이 지내도 되겠냐? 좀 좁을 수 있는 거 아는데 애들이 괜찮다고 했다. 그랬더니 홈맘이 흔쾌히 그러라고 해서 이제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지내기로 해서 친구들이 이제 제 방으로 와서 지냈죠. 근데 제가 그 홈스테이를 작년 12월 한 초중순쯤부터 살았으니까 그때까지 한 7개월 정도 살았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만큼 7개월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정전이 됐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들 와서 지낼 때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진짜 다 갑자기 올스톱 됐던 적도 있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나갈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어요. 근데 만약에 씻고 있었는데 정전이 됐다. 그럼 이제 머리를 못 말리고
고데기도 못하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 곤란할 뻔했는데 타이밍이 좀 괜찮긴 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7개월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그 집에서 정전을 친구들이 겪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빅토리아를 가려면 페리를 타고 가야 되는데 페리를 제가 겨울에 한 번 갔을 때는 예약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현장 결제를 해서 갔었는데 그때는 사실 성수기가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성수기였고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며칠 전에 예약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마음 편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를 가기 좀 전에, 정확히는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페리를 한번 예약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가는 배가 있는데 오는 배가 없는 거예요. 이미 숙소는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막 알아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약을 반드시 하세요라고 적은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 한여름 극성수기에도 현장 구매해도 괜찮아요라고 적어둔 사람도 딱히 없는 거예요, 후기에. 그래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사실 가는 게 있는데 오는 게 없으면은 진짜 그랬다가 오는 배가 현장 구매도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거는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해서 막 찾아보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도 그냥 현장 구매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저는 안 됐어요. 진짜 그 만에 하나라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숙소를 다시 찾아봐야겠다. 최대한 시애틀 날짜랑 겹치지 않게 다른 일정이 꼬이지 않는 날짜에 배 시간이 있는 때에 골라가지고 이제 숙소가 어디가 괜찮은가. 숙소를 막 급하게 찾아보고 제일 싼 곳 중에 접근성이 좋은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급하게 막 찾고 예약하고 이제 숙소 예약을 확정을 받은 뒤에 그 전에 예약했던 숙소를 취소를 하고 환불을 받고 페리 예약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그 순간에 갑자기 확 막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났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뭔가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아쉬움이나 좀 그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에 조금 제가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좋은 기억만 이렇게 좋은 추억 남기고 싶었는데 뭔가 이렇게 꼬여버리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혼자 머리를 싸매고 막 있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막 그렇게 그런 거에 엄청 막 예민한 스타일은 아니기도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어서 다행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한 명이 도와주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진짜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와 진짜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냥 그랬구나 하는 별거 아닌 일처럼 이렇게 기억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거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아마 평생 안주거리로 이렇게 회자될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스탠리파크에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친구들이 왠진 모르겠는데
그 스탠리파크에서 자전거 타는 걸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씨 좋은 날 가자 해가지고 날씨가 해가 쨍쨍한 날 골라가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스탠리파크 근처에 있는 자전거 대여집이 있어요. 그 공유 자전거도 있기는 한데 그냥 자전거 대여집에서 이렇게 빌리러 가서 각자 하나씩 빌려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탠리파크를 돌다 보면은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내려서 끌고 가라고 해놓은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뭘 이렇게 펜스처럼 쳐놨어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겸사겸사 거기 서가지고 막 사진을 엄청 찍는단 말이에요. 거기 다리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도 이제 질 수 없다 하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두고 사진을 막 찍고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자전거를 그 길이 되게 엄청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안쪽 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느냐고 사람이 서 있기도 민폐고 자전거를 세워두기도 민폐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세워두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닷가 쪽에 펜스가 따로 없어요. 그냥 살짝 한 얼마 정도 될까? 한 10cm 정도 되는 높이에 그냥 돌로 이렇게 살짝 높게만 되어 있지 펜스 같은 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곳이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사진을 거진 다 찍고 이제 막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왠진 모르겠어요. 내가 친 건지 누가 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세워놨던 제 자전거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를 슬로우 모션 마냥 제 눈으로 지켜보게 되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지고 있는 자전거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위험했어서 바닷가 쪽으로 넘어지니까 그거를 잡다가는 나도 빠지겠는 상황?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자전거를 보면 으악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죠. 근데 이게 그냥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면은 다행히 자전거는 안 빠졌어요. 근데 자전거 바구니에 담아놨던 제 가방이랑 자전거 헬멧이 빠졌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행히 사진 찍는다고 핸드폰은 가방에 있지 않았어요. 진짜 핸드폰 가방에 있어서 핸드폰까지 바다에 빠졌다? 그럼 전 진짜로 그냥 그 이후에 제 여행 일정은 아마 그냥 그 우울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 가방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그 해변가 같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냥 바다. 그냥 한강처럼 저희 한강공원 가면은 그냥 하염없이 깊은 그 한강 옆에 이렇게 인도랑 자전거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길이 훨씬 좁아요. 진짜 2차선 정도? 1차선? 1.5차선 정도 돼요. 2차선도 아니에요. 왜냐면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이 유독 좀 좁은 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좁은 그런 곳이었고 바다도 엄청 깊은 그 바다였어요. 근데 이것도 다행인지 뭔지 그 깊은 와중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깊은 바다이지만 그래도 그 내려가는 돌계단이 있고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몇 걸음 정도는 이렇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저걸 빼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제 가방 그냥 손가방 조그만한 가방이었는데 그 가방 안에 지갑이랑 텀블러랑 그 자전거 대여했던 그 종이랑 그냥 제 뭐 립밤이랑 립스틱, 거울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지갑을 무조건 빼야 된다. 이 생각이 완전 머리에 꽂혀가지고 그냥 일단 야 어떡해 막 이러니까 이제 친구가 야 빨리 양말 벗고 신발 벗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막 신발을 주섬주섬 벗고 막 양말 벗으라니까 막 양말도 주섬주섬 벗고 저걸 어떻게 꺼내지 막 이렇게 하다가 친구한테 셀카방 달라고 야 셀카방 줘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완전 무슨 긴박한 무슨 구조대처럼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친구가 셀카방 이렇게 건네주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들어갔죠. 어떻게요? 들어가야지. 그래서 막 첨벙첨벙 들어와가지고 막 셀카봉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텀블러랑 가방이랑 지갑은 구했어요. 립밤은 잃어버렸고 어디 있는지 안 보였고 선글라스도 있었다. 선글라스도 가지러 갈까 하다가 조금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가려면 갈 수는 있었는데 조금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야 안 돼 이래가지고 선글라스는 그냥 보내주고 텀블러랑 가방이랑 지갑이랑 자전거 대여 그 종이 이렇게 구해가지고 나왔어요. 진짜 그랬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구경만 하는 거 있죠. 진짜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처럼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저 여기 와가지고 저 작년 11월에 와서 여지껏 바다를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강제로 바다 입수했잖아요 그날. 막 다 들어간 건 아니고 한 무릎 정도까지 왔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엄청나게 큰 그 바위가 없었으면은 진짜로 그냥 엄청 깊은 바다였어요. 그래서 그 돌 있는 데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다행인 거는 또 이끼가 없었어요. 다행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미끄럽지는 않아서 제가 그거를 가지러 들어갈 수 있었고 대신 엄청 따가웠죠. 막 따개비가 다닥다닥 박혀있는 그런 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미끄러웠던 거였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정도쯤이야. 정말 별일이 다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바지가 그날 청바지를 입을까 하다가 자전거 타고 어차피 덥고 땀날 텐데 편하게 입자 하고 완전 그 찰랑찰랑거리는 냉장고 바지 같은 걸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젖은 것도 티 안 나고 한 30분 만에 바지가 다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다행이었죠. 그래서 가는 길에 아직 그 지점이 한 반 바퀴밖에 안 돌았을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한참 더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제 막 가는 길에 힘이 막 다 빠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힘이 막 다 쫙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자전거 반납하고 당 충전하러 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자전거 반납할 때 그 종이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종이가 막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바닷물에 젖어가지고 한 반쯤 찢어지고 글씨도 제대로 안 보이고 거기에 이제 대여한 시간이 적혀 있어서 반납을 할 때
그 시간을 보고 가격을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오, 사이렌 소리 들리나요? 여기, 지금 제가 다운타운으로 이사 와서 사이렌 소리가 진짜 24시간 들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젖은 종이를 어떻게 해요? 말려서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조심조심히 더 찢어지지 않게 막 고이 모셔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거를 되게 민망하게 그 종이를 건네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자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면서 막 자전거도 빠졌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안 빠지고 가방만 빠졌다. 그래가지고 건져왔다. 지갑이 있어가지고 건질 수밖에 없었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여기서 일하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레전드 솔보따리를 제가 만들었지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애들끼리 한 얘기가 야 우리 어디 트위터에 막 올라온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누가 스탠리파크 그 한가운데 그 바다에서 그게 넘어져가지고 그걸 또 가지러 들어간 정말 레전드였습니다. 진짜 아직도 그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중에 한 말이 진짜 너무너무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화를 낼까봐 못 찍었대요. 근데 뭐 그럴만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떠내보내준 선글라스나 뭐 손거울, 립밤 이 정도는 아쉽지도 않았고 일단 지갑을 구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는 가방도 그렇고 가방도 제가 좋아하는 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방이랑 지갑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찝찝하지도 않았고 바지도 금방 말랐으니까 찝찝하지도 않았고 진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본 사람 아니고서는 제가 바다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 마른 그 바지라는 사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마 뭐 딱히 제 기분에 뭐가 변화가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친구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눈치는 보이는데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상황에 우리는 또 그거잖아요. 콘텐츠에 미친 사람들이라 진짜 누가 안 찍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찍지 그랬냐고 막 오히려 아쉽더라고요. 그걸 찍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나서 찍은 사진들 보면은 뭔가 별로 그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나온 거예요, 사진에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해하는 약간 그런 그런 썰이 되어버린. 아무튼 진짜 그게 아마 2주 동안 여행 중에 가장 레전드 썰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막 그런 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애틀 갈 때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속버스 같은 거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갔는데 갈 때는 진짜 좋았어요. 갈 때는 막 진짜 아침 일찍 가는 거였기도 했고 기사님이 진짜 운이 좋게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버스도 너무 쾌적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길도 하나도 안 막히고 그래서 오히려 도착 예정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했어요. 한 2시간 걸렸나? 그래서 진짜 빨리 도착해서 와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다 놀고 돌아올 때 버스를 딱
탄 그 순간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특유의 막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막 이것저것 막 다 섞인 냄새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자리에 앉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다 타잖아요. 근데 누구는 막 음식을 먹고 있고 누구는 또 막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다양한 인종이 많이 이렇게 같이 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채취들도 막 섞이고 음식 냄새도 섞이고 그 버스 냄새 있잖아요. 그 고속버스 냄새. 그 냄새까지 섞이고 막 이러니까 진짜 너무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애써 자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사고가 나서 길이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와 진짜 레전드로 밀렸어요. 그래서 아마 걸렸던 총 시간이 한 7시간 반? 이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쾌적한 환경에서 그만큼 차를 타도 되게 힘든데 별로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그만큼 차를 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그 화장실이 있었어요. 버스에. 그러니까 이 화장실 냄새까지 섞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최악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차에서 내렸을 때 완전히 막 다 녹초가 돼가지고 진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는데 그냥 다 추억이 돼버린 거 있죠 이제는. 그것도 벌써 지금이 며칠이지? 9월 이제 중순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 2달이 거의 다 돼간단 말이에요. 1달 반이 지나가고 와 진짜 너무 빨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서야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뭔가 친구들 와서 이렇게 놀고 하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놀 때는 그냥 막 재밌게 놀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진짜 얘네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얘네를 여기서 만나고 있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시간 잘 보냈고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기억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친구들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거의 가이드 마냥 이렇게 해줬으니까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아쉬움이 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할 때 저도 되게 배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를 갔거나 아니면 뭘 먹었을 때 얘네들이 되게 좋아하면은 약간 어미새가 된 것처럼 막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먹었던 것 중에는 친구들은 파이브 가이즈를 진짜 좋아했고 맛있는 건 파이브 가이즈가 제일 맛있었는데 A&W를 더 자주 먹었어요. 조금 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한국 가서도 지금도 계속 A&W가 먹고 싶다고 찾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막 딱 콕 집어서 어떤 브랜드나 그런 레스토랑을 찾는 건 아닌데 브런치 메뉴를 되게 좋아했어요. 막 여기는 아침에
밥을 먹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홈스테이에서 있을 때 아침에 이제 홈맘이 빵이랑 뭐 그 뭐지? 핫케이크 아니고 저거 뭐죠? 저거? 핫케이크 아니고 저거 있잖아요. 메이플 시럽이랑 먹는 거 그걸 이렇게 해두니까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거에 시럽 뿌려서 먹고 커피랑 같이 그렇게 아침을 먹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긴 했지만 되게 괜히 저도 뿌듯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기념품도 많이 친구들 챙겨갔고 특히 그 한 명이 좀 많이 챙겨갔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는데 뭐 여행으로 왔으니까 사실 많이 사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도 괜히 막 옆에서 괜히 같이 사고 막 이랬어요. 아무튼 진짜 좋은 추억. 벌써 추억이 돼버렸네요. 너무 그리워요. 그렇게 친구들 보내고 나니까 뭔가 한편으로는 진짜 힐링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막 더 한국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여행은 그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 다음에는 엄마랑 이모랑 와서 여행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친구들이랑 여행 간 거에 대해서는 LA 여행 간 것처럼 이렇게 막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아무튼 그냥 굵직굵직한 사건들?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에도 또 금방 최대한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브이로그도 계속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LA고요. 아무튼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